식당. 아유, 우리 혜성이가 서울대에 입학하고 아주 집안의 자랑이다, 자랑이야. 맨날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다고 하더니 결국엔 서울대에 들어갔네. 그냥 하던 대로 했더니 되던데요. 저는 서울대 들어가기가 힘들다 해서 하늘의 별 따기 정도는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아, 우리 아들이 머리가 똑똑해서 그렇지. 그래도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하지 마. 사람들이 재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겸손을 미덕으로 생각하잖아. 외국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취해서 사는데 말이야. 암튼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미움받지 말고 겸손하게 말해. 엄마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 내가 머리가 그렇게 나쁜 줄 알아. 여기 가족만 있으니까 편하게 말한 거지. 할머니, 나 서울대 입학했는데 뭐 없어요? 그때 서울대만 입학하면 입학 선물 두둑이 챙겨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아유, 당연히 있지. 이해했다. 뭐, 뭐지? 이거 최신형 노트북이랑 태블릿 아니에요? 두 개 다 주시는 거예요? 거기 전자기기 매장 직원이 요즘 대학생들은 그거 두 개는 기본적으로 갖고 다닌다 하더라고. 그래서 세트로 샀지. 그러니 앞으로도 공부 열심히 해라. 대학부터가 진짜 시작인 거 알지? 그럼요. 걱정 마세요. 보란 듯이 성공할 테니까. 어머, 근데 어머니, 준성이 선물은 없어요? 준성이도 고등학교 졸업하긴 했는데. 준성인 대학을 안 들어갔잖니. 근데 저게 뭐가 필요했어? 나이가 필요하니?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도 준성이 서운하겠다. 그러게 대학이라도 들어가지. 요즘 고졸이 웬 말이니? 돈 그거 얼마나 번다고 벌써 취직을 한대. 형님이 잘 설득 좀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아무리 요즘 학벌을 그렇게 중요한다고 안 친다지만 그래도 대졸이랑 고졸은 명확히 차이가 있잖아요. 공부 못해도 돈 주면 갈 수 있는 대학도 많을 텐데 그런 데라도 보내지 그러셨어요? 준성이가 대학 갈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고 해서 자기 인생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개척해야지. 그리고 난 꼭 대학을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대학 안 가도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잖아. 자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면 되는 거 아닐까? 아유,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저 말한다니깐. 네가 고졸이니까 그런 소리라는 거잖니. 대학도 못 갔으니 어디 밥벌이는 하겠니? 둘째 봐라. 둘째부터가 명문대를 나왔으니까 학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아들 교육을 일찍부터 시켰잖니. 그래서 떡하니 서울대에 보냈고. 내가 그렇게 의성이처럼 준성이도 일찍이 공부시키라고 강조를 했는데 귀등으로도 안 듣더니 아주 잘하는 짓이다. 아들 인생 네가 다 망친 거야. 알아. 오늘부로 내 장소는 혜성이야. 자꾸 사람들이 장소는 수능 봤냐고 어디 대학 들어갔냐고 물어봤는데 이거 원 체면이 서야지. 할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사회생활 이제 시작인데 무슨 인생을 망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누가 장소를 학벌로 정해요. 저 내일 바로 첫 출근이에요. 졸업하자마자 회사 들어갔는데 그게 인생을 망친 거고 다른 사람한테 말도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전 하고 싶은 공부도 그닥 없고 그냥 일찍 돈 벌어서 자리 잡고 싶거든요. 나중에 제 이름으로 된 사업도 꾸리고 싶고요. 준성이 너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사업은 어디 아무나 하니. 성공한 사업가들 봐봐. 죄다 명문대 졸업했어. 사업도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돌아가고 배운 게 많아야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야. 어디서 만화나 드라마를 잔뜩 봐서 그런 희망찬 생각을 하나 본데. 뭐 내일 첫 출근이라니까 이제 뼈저리게 깨닫겠지. 고졸로 세상 사는 게 녹록지 않단 거 말이야. 고졸로 세상 사는 게 쉬웠음. 내가 굳이 왜 우리 아들을 이렇게 혹독하게 공부시켜서 서울대에 보냈겠니? 이제 봐봐. 너희 둘이 나이는 같고 지금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제부터 슬슬 계급이라는 게 생길 거야.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준성이 너가 쳐다도 보기 어려울 만큼 회상이 높이 올라가 있을걸? 그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수능 공부 다시 해. 너같이 수능 최하위 등급은 조금만 공부해도 성적이 금방금방 올라. 그럼 인서울은 힘들더라도 수도권 대학은 갈 수 있을 거야. 작은 엄마 말 들어. 내가 조카한테 이상한 소리 하겠니? 동서는 애한테 무슨 그런 말을 해. 다 자기 하기 나름이지. 그리고 계급이 어딨다고 그래? 물론 돈 많이 벌고 말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밥벌이 자기가 책임지며 살면 되는 거지. 난 그것만으로도 만족해. 아휴,
저렇게 욕심 없이 애를 키우니 애가 저 모양이지. 꼭 이렇게 좋은 날 초를 쳐야겠니? 할머니 너무 열내지 마세요. 준성이 쟤 저렇게 철없는 짓 하는 거 어디 한두 번이에요? 그냥 신경 끄세요. 오늘은 저 서울대 간 기념으로 모인 자리니까 재밌게 보내요. 저 고기 좀 더 먹어도 돼요? 아, 그럼. 일단 이거부터 먹어라. 할머니, 저 그거 먹고 있었는데. 너는 저기 저 나물 먹으면 되잖아. 덩치도 산만해갖고 다이어트라도 해야 될 거 아니니? 준성아, 이거 먹어. 아니, 엄마.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바람 좀 쐬야겠어. 밥 먹다 말고 어딜 가려 그래. 금방 올게. 산만하기는 저러니 공부를 못하지. 그러게 말해요. 공부는 집중력인데 저런 것도 다 유전이라니까요. 따지고 보면 준성이도 불쌍해요. 안 좋은 유전자 받아서 저렇게 공부에 집중도 못하고 헤매는 거잖아요. 취업하면 뭐해요? 고졸은 취업해도 승진 잘 안 되잖아요. 그럼 평생 사회초년생 월급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게 말이다. 같은 나이인데 어쩜 둘이 이렇게 다를까? 직후 식당 앞. 아들 많이 속상하지. 그러게 엄마 혼자 온다니까. 아빠도 일 때문에 못 오는데 너까지 나올 필요는 없잖아. 그럼 엄마 혼자 작은 엄마랑 할머니 저렇게 대놓고 안 좋게 말하는 거 다 듣고 있어야 되는데 나보고 그 꼴을 보라고? 나라도 엄마 옆에 있으면 낫지. 그럼 욕을 먹어도 반 나눠서 듣잖아. 그것 때문에 오겠다고 한 거야? 안 그래도 되는데. 엄마 좀 감동 먹었다. 그래도 많이 속상하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대학 잘 나온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 안 나왔다고 무조건 실패하는 것도 아니야.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느냐에 달려있는 거지. 학벌로 모든 게 결정되진 않아. 알지? 그럼 엄마도 그래서 지금 직장 만족하며 다니고 있잖아. 아빠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명문대 나온 작은 엄마, 작은 아버지보다 엄마 아빠가 더 행복해 보여.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있잖아. 근데 작은 엄마랑 작은 아버진 사람들이 인정하는 일 하느라 되게 지쳐 보인다. 효성이 걔도 마찬가지고. 과도 그냥 성적 맞춰서 갔다며. 무슨 물리학이 어쩌고 하던데. 걘 자기가 뭐 배우러 가는지도 몰라. 그렇게 해서 가는 대학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등록금도 한두 푼도 아닐 텐데. 우리 아들 벌써 철이 들어버렸네. 그래도 나중에 대학 필요하다 싶으면 언제든 말해.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 정도 마련해 줄 수 있으니까. 엄마 아빠는 우리 준성이 뜻 언제나 지지하는 거 알지? 그러니 기죽지 마. 내가 기가 왜 죽어. 이렇게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있는데. 그냥 은성이 쟤 잘난 척하는 게 꼴 보기 싫어서 피신 온 거야. 이제 들어가자. 그래, 밥도 거의 다 먹어가니까 우린 빨리 나오자. 어. 그날 밤, 집. 엄마가 또 준성이랑 혜성이를 대놓고 비교했어. 어, 그래서 준성이 안 데리고 가려고 한 건데 준성이가 무조건 따라가겠다고 그러더라고. 자기도 내일 첫 출근이니 축하받고 싶다고. 나중엔 나 혼자 시달릴까 봐 걱정돼서 옆에 있어줬다는데 솔직히 준성이도 인정받고 싶었겠지. 요즘 취직 자체가 어렵잖아. 고졸 전형이었어도 경쟁률도 높았고. 그 높다는 경쟁률 뚫고 취업했으니 당연히 할머니가 칭찬이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서울대 간 혜정이만 칭찬하고 선물도 주니깐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어. 그래도 티 한 번 안 내고 말이야. 난 준성이 볼 때마다 가여워 죽겠어. 일부러 씩씩한 척 하는 것도 너무 속상하고. 준성이가 나이에 비해 의젓하긴 하지. 그니까 가지 말자니까 왜 가서 그래? 안 가면 동서 틀림없이 자기 아들 서울대 간 게 질투나서 안 왔다고 생각할걸? 저번에 모임 한 번 빠졌다가 자기 아들은 전교 1등인데 준성이는 하위권에서 노니까 그게 창피해서 안 온 거냐고 전화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런 전화 받을 바에야 차라리 가고 말지. 그래도 이제부턴 그냥 핑계대고 가지 말자. 매번 뭐 하는 짓거리야. 나 이제 어머니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 나랑 동생 비교한 것도 모자라서 이젠 며느리의 손주 학벌까지 비교를 해. 정말 징글징글하다니까.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학벌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나도 이해가 아예 안 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애 앞에서 대놓고 비교라니까. 준성이가 알긴 모르게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서 그게 속상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앞으로 가지 말자고. 그런 전화 와도 그냥 받지 마. 내가 알아서 이유 대고 못 간다고 할 테니까.
우리 준성이만큼은 더 상처 주지 말자. 알았어. 나도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한 달 후, 집. 어머, 아들, 이게 뭐야? 뭐긴 뭐야. 첫 월급 탔으니 용돈 드리는 거지.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얼마 안 되긴 한데 받아줘. 앞으로 돈 더 많이 벌어서 효도할게. 한 달 동안 힘들게 일한 걸 엄마 아빠한테 주면 어떡해. 나 눈물 나오려고 그래. 당신은 왜 울어? 우리 아들이 벌써 의젓한 사회인이 돼서 우리한테 용돈도 주는데. 아들, 고맙다. 그리고 이거는 할머니 거. 응? 할머니 거? 그래도 손주가 첫 월급 탔는데 할머니 선물도 있어야지. 내 눈에 이뻐 보이는 스카프로 하나 샀는데 마음에 들어 하실지 모르겠다. 엄마가 대신 전해줘. 언제 이런 걸 준비했어? 직접 전해드리지. 아이, 할머니 나만 보면 한숨을 푹푹 쉬잖아. 괜히 걱정 안겨드리고 싶지 않아. 그리고 엄마가 나중에 할머니 보러 갈 때 드려. 아, 엄마 보면 또 뭐라 할 수 있으니까 아빠가 드리든가 해. 자식 많이 컸네. 할머니까지 챙기고. 할머니도 내심 좋아할 거야. 안 그래도 전구가 나갔다고 한번 들러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 김에 줘야겠다. 그럼 같이 가.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할머니 선물을 드리는데 엄마가 옆에서 아들 자랑 많이 해야지. 이틀 후, 시댁. 전구 바꿔주러 오는 건데 너까지 왔어? 평소엔 웬만한 일로 오래 하지도 않더니만 무슨 일이래? 아, 어머니, 이거 준성이가 첫 월급 받았다고 드리는 선물이래요. 준성이가 직접 골랐다고 하더라고요. 준성이 벌써 많이 컸죠? 저까지 감동받았다니까요. 글쎄 저희한텐 용돈도 주더라고요. 월급 해봤자 얼마 받는다고. 그리고 딱 보니까 싸구려구만. 이런 걸 어떻게 두르라는 거야? 네? 어머니, 그래도 준성이가 할머니께 처음으로 드리는 선물인데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겠어요. 맞아요, 어머니. 기특하다 한마디면 될 일을. 기특한 건 혜성이지. 서울대에 떡하니 붙어서 지금 열심히 학교 다니고 있잖아. 애가 어찌나 착실하던지 벌써부터 토익을 준비한다 하더라고. 고작 이딴 푼돈 버는 준성이보다 혜성이가 훨씬 낫지. 나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라.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머니가 대놓고 혜성이한테만 선물 주고 했어도 준성이 첫 월급 타자마자 할머니 선물까지 직접 사드렸어요. 그런 애한테 어떻게 선물이 쓸데없다고 도로 가져가라는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설사 마음에 안 들어도 애 정성을 봐서라도 기분 좋게 받으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준성이를 대놓고 미워하세요? 나 참. 아니 선물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억지로 받니? 그런 선물이라면 저도 안 받으니까 앞으로 줄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러게 내가 준성이 아무 대학이라도 보내려고 했지. 지가 대학 안 가놓곤 이제 와서 이쁨 받으려고 하면 안 되지. 아, 사람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전구나 갈고 가라. 낮잠이나 자여 쓰겄다. 저희가 뭐 전구 갈러 온 사람이요. 어머님 꼭 필요할 때만 저희를 자식 취급하고 나머진 인간 취급도 안 하시네요. 저만 어머니한테 그런 취급 받고 말지 더 이상 내 와이프 아들이 그런 취급 받는 걸 도저히 못 보겠네요. 앞으로 안 찾아올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지금 연을 끊겠다는 거냐? 나 참 어이가 없어갖군. 누가 네가 연 끊는다고 하면 무서워할 것 같으냐? 끊으려면 끊어. 나도 너 같은 자식 창피해서 어디서 자식이라도 말도 못하니까. 그러세요 그럼.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직후 차 안. 여보 괜찮아? 어차피 이래야 했는걸. 준성이가 준 선물을 그렇게 취급을 하니까 나도 화가 확 나더라고. 당신도 많이 놀랐지? 아니야. 나도 아깐 눈물 날 뻔했어. 어떻게 저러시나 싶더라고. 아무리 학벌을 중요하다 생각하더라도 그래도 자기 손주인데 어쩜 저래? 그냥 원래 저런 사람이다 하고 기대를 말아야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어머니랑 형 식구랑 연락 끊자.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그래, 나도 그게 좋을 것 같네. 준석이한테 그냥 잘 전달해줬다고 할게. 괜히 도로 가져온 거 알면 속상해할라. 그게 좋겠소. 다음 날 전화. 여보세요? 형님, 어머니한테 얘기 들었어요. 어머니랑 싸우셨다면서요. 어머니 가뜩이나 몸도 안 좋으신데 굳이 그러셨어야 됐어요.
동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어제 어머니가 얼마나 너무하셨는데. 준성이 선물 마음에 안 든다고 한 거요? 어머니도 엄연히 취향이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준성이가 그렇게 싸구려 선물 준비했으면 형님이라도 말리셨어야죠. 그걸 그대로 전달해요. 형님도 참 센스 없네요. 뭐? 아니, 이제 첫 월급 받은 애가 비싼 걸 사주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선물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첫 월급 탄 걸로 할머니 선물 사는 마음씨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만약 동서도 효성이가 나중에 첫 월급 타서 선물 줬는데 선물 싸다고 안 받고 그럴 수 있어? 형님도 참 비유도 현실적으로 해야죠. 우리 희성이는 못해도 대기업은 들어갈 텐데 그럼 첫 월급도 많이 받을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비싼 선물 해주겠죠. 하긴 뭐 준성이 기준에선 선물 산 것도 크게 맘먹은 거긴 하네요. 정성은 좋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안 먹이기에 높잖아요? 할머니가 그런 줄 알면 차라리 월급을 모아서 비싼 선물을 해주던가 하지. 준성이도 참 머리 안 쓰네요. 그죠? 동서, 이런 소리 할 거면 전화 끊어. 그리고 어머니께 들었겠지만 당분간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형님, 고작 이런 일로 가족 연 끊는 게 말이 돼요? 진짜 왜 그래요? 우리 유성이 서울대 가서 집안 분위기도 좋았는데 동서 기분만 들뜨고 좋겠지. 그냥 끊어. 나중에 연락하든가 해. 여보세요? 형님! 참, 바로 끊었네. 하여튼 자격지심 가득해서는 그러게 아들 교육 좀 잘 시키지. 지가 아들 교육 잘 못 시켜놓고선 어디서 짜증을 부려. 연 끊는다면 우리가 아쉬워할까봐? 우리도 고졸 가족 관심 없네요. 5년 후 사무실. 여기가 우리 아들 사무실이야? 멋지다. 아직은 좁아. 직원들도 3명밖에 없고 이제 차차 늘려가야지. 원래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하는 거야. 우리 아들 벌써 사장님 되고 멋진데? 두고 봐. 내가 여기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서 우리 엄마 아빠 호강시켜 드릴 테니까 할머니도 엄마한테 꼼짝 못하게 할 거야. 할머니랑 연락 안 한 지도 꽤 됐는데 뭘.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열심히 재밌게 해. 잘 안 돼도 괜찮으니까. 원래 사업 자체가 실패하면서 성장한다잖아. 나도 알아.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니까 정말 열심히 해야지. 그래, 우리 아들 잘할 거라 믿는다. 25살에 벌써 사장님이라니 우리 아들 장하다, 장해. 1시간 후, 카페. 온 김에 같이 저녁이라도 먹자니까. 저렇게 밤낮으로 일을 해서 제대로 된 끼니 한번 못 챙겨 먹으면 어찌나 걱정되네. 그래도 잘 챙겨 먹는다잖아. 일이 바쁘면 좋은 거지 뭐. 우리끼리라도 커피 마시고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밥 먹고 가자. 우리 이렇게 나와서 데이트하는 것도 너무 오랜만이지 않아? 우리도 그동안 정말 바쁘게 살았다. 그러게 말이야. 정말 열심히 살았네. 벌써 우리 아들이 사장 되는 모습까지 보고 난 솔직히 준성이가 맨날 입버릇처럼 자기 사업 꾸릴 거라고 말을 했어도 시간이 좀 더 걸릴 줄 알았어. 어린 나이에 사업체 꾸리는 거 자체가 힘드니까. 근데 저렇게 5년 만에 사업 자금 모아서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 사무실 꾸리고 직원들까지 두는 거 보니까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 있지. 정말 한다면 하는 애구나 싶고. 그러니까 말이야. 어찌나 자랑스럽던지. 설사 이번에 잘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한 것만으로도 인생이 큰 경험이잖아. 물론 잘 되면 더 좋지만. 잘 되든 못 되든 우린 늘 준성이 응원하자. 난 부모가 하는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해.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든 기댈 구석을 마련해 주는 것. 맞아. 당신이랑 나랑 생각이 비슷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다른 엄마들처럼 무조건 공부 강요해서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지 않아서 참 고마워. 뭘,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 학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준성이가 공부하는 걸 좋아했음 당연히 대학 보내줬겠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공부는 자기 적성이 아니라고 하는 애한테 어떻게 공부를 강요해? 자식도 하나의 인격체인데 뜻을 존중해줘야지. 어머, 형님 아니세요? 시숙님도 계셨네요. 아주 오랜만에 보는구나. 어, 어머니, 동서, 여긴 어쩐 일로? 전 어머니랑 같이 희성이 시상식 갔다 돌아오는 길이에요. 글쎄, 우리 희성이가 공부 전에 입상을 했지 뭐예요?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다녀왔어요. 날이 더워서 카페에서 더위 좀 식히려고 왔더니만 형님이랑 시숙님이 여기 계시네요. 아,
그래, 축하해.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유, 연락 안 한다고 하더니 5년을 모른 척을 해? 아주 어이가 없어가지고. 에이, 어머니,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냥 좋은 얘기만 해요. 형님, 준성이는 어떻게 지내요? 아직 그 회사 다니나? 아, 준성이 사업 시작했어. 요 앞에 사무실 개업해서 지금 갔다 오는 중이야. 그러고 보니 효성이 학교랑 가깝네? 어머, 사업을 진짜 한대요?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결국 말 안 듣고 사업을 차리나 보네. 좀 말리지 그러셨어요. 요즘 같은 불황에 사업 차리는 사람이 어딨다고. 그러게 말이다. 머리가 멍청하니까 이런 때 사업을 차리지. 걔는 그냥 다니던 회사나 잘 다닐 것이지. 뭐 한다고 나와서 사업을 꾸린다니. 보나마나 조그만 사업 하나 운영하면서 탱자 놀겠지. 머리가 똑똑했으면 판단을 잘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무대포로 관두고 사업 차렸구만. 니들 돈은 안 까먹었디. 보자마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준성이 자기가 열심히 모은 돈으로 사업 꾸린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대견해 죽겠는데 아직 사업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럴 거면 차라리 물어나 보지 마세요. 어떻게 답해도 저희들 못마땅해 하는 건 같잖아요. 그 사이에 싸가지도 많이 없어졌구나. 아유, 됐어. 고졸들한테 말해봤자 뭐 하겠니? 뭐 알아들어야 같이 대화를 하든가 하지. 우리 효정이는 공모전 수상해서 상금을 500만 원 받았댄다. 머리가 똑똑하니까 자기 용돈벌이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아마 취업도 바로 될 거다. 우리 효성이 같은 인재 안 데려가면 누굴 데려가겠니? 보니까 대기업 초봉이 어마어마하던데. 어머니도 대기업이 돈을 많이 주긴 하죠. 그래도 아직 취업하기 전이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효성이도 부담될라. 그리고 형님, 시숙님 보기에도 얼마나 준성이랑 비교되겠어요. 효성이는 이제 돈 벌 일만 남았는데 준성이는 돈 까먹을 일만 남았잖아요. 아,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실례인가? 그냥 사업하면 초반에 돈 많이 까먹는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일부러 준성이 나쁘게 말할 의도는 없었어요. 제 마음 이해하시죠? 글쎄,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는 동서가 제일 잘 알겠지. 여보, 우리 식당 예약해뒀잖아. 얼른 가야지. 응, 가죠. 저희 이제 그만 가볼게요. 앉아있던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가. 아무튼 니들은 성격도 그렇게 살갑지 못해서 어떡하니? 공부를 못하면 성격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어머니,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대인관계도 좋고 그렇대요. 그만큼 사람들한테 인정받은 경험이 많아서 사람들한테 더 잘하고 그런다나 봐요. 마치 얼굴 이쁜 사람이 성격도 착하고 쾌활한 것처럼 말이에요. 하긴 네 말도 듣고 보니 맞지. 우리 효성이도 성격이 참 다정하잖아. 나중에 우리 효성이랑 결혼할 아가씨는 복에 겨웠다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어떤 아가씨가 우리 효성이랑 결혼하려나? 효성인 아직 공부랑 저희밖에 모르잖아요. 지구, 차 안. 아휴, 5년이 지났어도 달라진 게 없네. 그러게 말이야. 순간 타임머신 타고 돌아간 줄 알았다니까. 만나자마자 효석이 자랑에 비교질 거지. 준성이랑 안 마주쳐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그니까 말이야. 가뜩이나 사업 시작해서 예민한데 저런 값어치 없는 비교질까지 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스트레스 받고. 그지? 우리도 빨리 나오길 잘했어. 오랜만에 봤으면 반갑기라도 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동안 연락 안 하고 지낸 게 되게 다행스럽더라. 다음날 전화. 왜 또 전화라는 거야? 어제 봐서 그런가? 계속 안 받을 수도 없고 사람 참 불편하게 하네. 여보세요? 형님. 어젠 왜 그렇게 급하게 가셨어요? 오랜만에 만난 김에 얘기도 더 하고 싶었는데 엄청 아쉬웠잖아요. 그렇게 아쉬웠어? 별로 아쉬워 보이진 않던데. 어머, 형님도? 당연히 아쉽죠. 솔직히 저 혼자 어머니 모시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형님이 그래도 맏며느리인데 너무 역할을 안 하시니까. 저한테 따로 고생한다 그런 말도 없으시고. 솔직히 저 그동안 좀 서운했어요. 형님도 형님 나름대로 고생스러운 일 많으셨겠지만요. 동서야 워낙 어머니랑 콩짝이 잘 맞으니까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 형님도?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를 편하게 여기는 며느리가 어딨다고 그래요. 만나는 것도 다 일이죠. 암튼 이젠 가족 모임도 자주 나오고 그러세요.
어머니가 말은 저렇게 해도 은근 서운하신 것 같더라고요. 가서? 우리도 좀 바빠서. 에이, 바빠도 우리만큼 바쁘겠어요. 아무튼 제가 또 연락드릴게요. 자주 연락하고 지내요. 원수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연락 안 하고 지내는 거 너무 각박하잖아요. 저도 형님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싶고요. 그럼 형님, 저 이만 끊을게요. 다음에 봐요. 들어가. 나한테 얘기해봤자 아들 자랑에 은근 준성이 무시하는 내용뿐이면서 그 이야기를 못해서 아쉬운 건가? 하여튼 동서도 참 안 변해. 2년 후 집. 준성이는 언제 온대? 얼굴 본 지도 한참 됐네. 이따 저녁에 온다 하더라고. 그래도 이번에 올라오는 게 어디야. 아들 얼굴 다 까먹게 생겼네. 그치? 그래도 바쁘게 살면 좋지. 당신 전화 오는 거 같은데? 그러네, 동서네? 한동안 연락 뜸하더만 또 전화 왔네. 자랑할 일이 또 생겼나 봐. 동서, 오랜만이네? 형님, 그동안 잘 지내셨죠?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들이 대기업에 입사를 했거든요. 그것도 수석으로요. 너무 잘 됐죠? 그랬어? 잘 됐네. 공부 열심히 하더니 드디어 꿈에 그리던 대기업에 갔네? 그니까요. 어찌나 감격스러운지. 어머니가 형님네 불러서 같이 식사하자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사는 온 가족이 축하해줘야 된다고요. 준성이도 부르라 그러던데요. 손주 얼굴 본 지 한참 됐다고요. 아, 준성이가 근데 바빠서 괜찮을지 모르겠네. 언제 모이는데? 어머, 그동안은 가즘 핑계를 대면서 안 나오겠다고 하시더니 무슨 일이래요? 그냥 의성이 얼굴도 오랜만에 보고 축하도 해주고 싶어서. 하긴 대기업에 간 조카 하나 있으면 든든하긴 하죠. 내일 저녁에 오실 수 있으세요? 준성이도 웬만하면 오라 그러세요. 의성이랑 비교가 좀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자리에 아예 안 나오는 건 좀 아니잖아요. 가족이랑 평생 연 끊고 살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그렇지 뭐. 준성이도 주말에 집에 내려와 있는다니까 데리고 갈게. 그럼 내일 봐. 네? 뭐래? 효성이가 대기업에 합격했대. 내일 축하 파티 한다고 오라네. 준성이도 데리고. 그래서 간다고 했어. 이제 우리가 꿀릴 일은 없잖아. 그지? 안 그래도 준성이 자랑도 하려 했는데 잘 됐네. 다음날 식당. 어머 형님 안녕하세요. 준성이도 왔네. 너 되게 오랜만이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대기업 들어갔다며? 축하해. 뭘, 이 정도야 당연한 성과지. 할머니도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좀 많이 바빠서. 그나마 너가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구나. 바쁘면 뭐 얼마나 바쁘다고? 공부하느라 바쁜 혜성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찾아왔는데 네가 바쁠 일이 뭐가 있다고 그러니? 준성이 너 설마 아직도 그 되도 안 되는 사업하는 거 아니지? 아니 요즘 TV에 청년 사업가들 많이 나오긴 하던데 그중 성공한 사람들은 반도 안 되는 것 같더라. 그 뭐지? 이번에 대박난 회사 하나 있긴 하던데 사장 나이가 너랑 똑같다더라. 대면 인터뷰도 거부하고 가명만 써서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던데 요즘은 사장도 신비주의를 고집하나 봐. 암튼 그런 성공의 사례는 극히 일부인 거 알지? 괜히 안 되는 거 붙잡고 있지 말고 어디 회사라도 다녀. 우리 회사에 계약직 채용 공고 났던데 보조율도 받는다던데 너도 한번 지원해봐. 물론 연봉은 우리랑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그래도 중소기업 들어가는 것보단 훨씬 나을걸. 그래, 게다가 우리 효성이도 있으니 아무래도 적응하는 게 낫겠지. 머리가 멍청하면 남들 하는 말이라도 잘 들어야 되는 법이다. 아유, 근데 그 일이라도 제대로 할지 모르겠다. 지 엄마 아빠가 고졸해. 지도 똑같이 대학 못 들어갔으니 시키는 것도 못하면 어쩌니? 밥벌이라도 하겠어? 아유, 자네 죽겠네. 아, 아직 다들 제가 하는 일을 모르시겠구나. 그럼 명함부터 드릴게요. 명함? 너가 무슨 명함이 있어? 올해 명함도 만들었나 보네. 하긴 요즘은 개나 소나 대표이사 한대지. 어? 잠깐만. 이 회사 어디서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봤더라? 맞아! 아까 말한 그 성공한 청년 사업가가 운영한다는 회사가 이 회사인데? 그 사업가가 설마 준성이 너야?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이 회사가 그렇게 유명해?
일부러 신비주의 컨셉을 유지하려 했던 건 아니고, 사업가는 사업만 잘하면 되는데, 갑자기 매스컴에서 너무 조명을 해서 부담스러워서 대면 인터뷰는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기도 했고요. 제 소식을 인터넷에서 먼저 알면 좀 서운해하실 것 같기도 해서. 그럼 너가 정말 여기 회사 대표라는 거야? 이게 말이 돼? 네가 어떻게? 아까 연봉 차이 얘기했었나? 대기업 초봉이 한 달에 3, 400 정도 하나. 야, 그거 갖고 한 달 버티려면 절약을 엄청 해야겠다. 그래야 차도 사고 집도 사고 하지. 그래도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모으는 재미는 쏠쏠하겠네. 난 그런 재미 없어진 지 오래야. 이미 차도 있고 아파트도 있어서 요즘엔 돈 쓰는 재미도 없고 그냥 열심히 일만 해. 일은 그래도 재미있거든. 아니, 검색해보니까 진짜 대단한 회사네. 준성이 너가 정말 여기 대표라는 거야? 명함 보시면 모르겠어요. 믿기지 않으시면 한번 놀러 오세요. 아, 근데 오실 때 조건이 있어요. 조, 조건? 그게 뭔데? 예전에 제가 첫 월급 받아서 사드린 스카프 기억하죠? 그거 두르고 오세요. 스카프? 무슨 스카프? 아니, 설마 그거? 그건 왜 두르고 와? 그냥 감회가 남다르잖아요. 손주가 첫 월급 타서 드린 스카프를 두르고 손주가 처음으로 차린 회사에 방문하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 영화 같지 않나요? 스카프 아직 갖고 계시죠? 아니, 있긴 한데 어디 뒀는지 모르겠네. 한번 집 가서 찾아보마. 어디 있긴요.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것도 기억 안 나시나? 아니, 넌 그 얘기를 왜 여기서... 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때 아빠 차에서 우연히 발견했죠. 어린 마음에 속도 많이 상했는데 지금은 뭐 할머니 입장도 이해는 가요. 고졸에 중소기업 다니는 손주 있는 티 내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오죽했으면 혜성이를 장손으로 맞이하고 싶다 하겠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손주를 겨우 학벌로 비교질하는 할머니 내 친할머니로 대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니 그건 내가 무슨 오해를 했나 본데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니고. 오해라뇨. 할머니 성격 되게 투명한 거 알죠? 좋고 싫은 게 딱 보여요. 그래도 덕분에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어떻게든 학벌 콤플렉스 이겨내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가족 모임도 온 거예요. 우리 준성이 이렇게 성공하고 싶게 만들어줘서 감사하다고요. 물론 우리 준성이는 그런 한심한 비교질 없어도 잘 될 아이긴 하지만요. 맨날 학벌이 안 좋으면 성공 못한다고 말하시더니 이제 어떠세요? 아직도 그런 생각이세요? 가만 보면 어머니도 참 성공의 기준이 얕아요. 고작 명문대에 대기업 들어간 걸로 야단법석이니. 이성이 너 앞으로는 뭘로 성공해야 될지 고민이겠다. 이제 공부로 이룰 수 있는 건 이룬 것 같은데? 요즘 대기업도 일찍 그만두는 사람 많다고 하더라. 혹시 정 못 버티겠으면 나한테 연락해. 직원 더 뽑을 일 있으면 고려해 볼 테니까. 아 그렇다고 무조건 뽑아주길 바라진 말고. 우리 회사도 일 잘하는 인재를 뽑고 싶지. 공부 잘한 거 하나로 사람 무시하는 직원 뽑고 싶진 않거든. 이제 가요. 더 할 말도 없어 보이는데. 그래, 가자. 우리 아들이 워낙 귀한 몸이라서요. 시간이 금이라 이런 곳에서 한적하게 떠들고 있을 시간이 없거든요. 동서 미안해. 여기 밥값은 우리가 내고 갈게. 혜정아, 대기업 들어간 거 축하한다. 그래, 축하한다. 들어가서 상사 비위 잘 맞추고 그래. 그래야 승진도 하지. 그럼 들어갈게요. 기가 막혀서. 아니, 제가 무슨 수로 이렇게 성공한 거야? 어이가 없네. 넌 그동안 뭐 했어? 제가 있으면 너도 무조건 성공했을 텐데. 언제는 대기업만 들어가려고 닥달해놓고 이젠 쟤 따라서 사업하라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다. 그만 좀 남들한테 휘둘려. 나도 지긋지긋해 죽겠으니까. 뭐? 엄마한테 말하는 꼬라지 좀 봐. 시끄럽다. 아 그러게 속 좀 그만 긁지.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대기업 들어간 게 뭐 그렇게 큰 자랑이라고 오버라니. 그러니 쟤들이 일찍 간 거 아니야.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어머니가 파티 열자고 하셨잖아요. 그래놓고 왜 호통을 치세요? 해도 너무하니까 그러지. 오랜만에 장순 얼굴 봤는데 밥도 못 먹이고 그냥 보냈네. 씨. 할머니, 장소는 저라면서요. 갑자기 왜 말을 바꿔요? 이제 준성이 제가 더 능력 있다 이거예요? 난 무슨 소리라는 거냐? 서울대 나온 놈이 장손일 뜻도 몰라. 장손은 가장 맞이가 되는 손주를 말하는 거야. 준성이가 너보다 3달 일찍 태어났잖니.
그럼 준성이가 당연히 장손이지. 이상한 소리라고 있어. 할머니, 진짜 치사하게 이러실 거예요. 내 축하 자리에서 이게 뭐야? 짜증나 죽겠네. 조용히 못해. 보제학 대기업 들어간 게 뭐 그리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바쁜데 시간 내준 준성이를 쫓아내. 아유, 아까 보니까 말랐던데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나 모르겠네. 직후 차 안. 이제야 속이 좀 시원하네. 그러게 말이야. 속이 아주 뻥 뚫리는 것 같네. 내가 이날만 기다렸거든. 앞으로 이제 대놓고 비교하거나 면박 주는 일 없을 테니까 모임 나가도 당당히 나가. 그래, 우리 아들이 최고네. 그리고 아까 동서처럼 말하긴 했는데 내 취향은 아니더라고. 사람이 겸손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 기분 배려해서 말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동서 따라하니까 영 내가 할 짓은 아니더라고. 하긴 나도 아까 혜성이 걔가 줄곧 나 까내리면서 자기 추켜 세우고 그랬던 것처럼 하니까 손발이 오그라들던데. 역시 사람은 자기 성격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앞으로도 연락하고 지내지 말자고. 이제는 우리가 연락하려고 해도 동서가 싫어할 것 같은데 평생을 자기 아들 잘난 맛으로 살아온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자기 아들이 비교당하는 꼴을 보면 좋겠어. 그니까 말이야. 적당히 자랑했으면 진심으로 혜성이 좋은 대학에 대기업까지 들어간 거 축하해줬을 텐데 자기 아들 평판을 자기가 깎아먹는다니까. 동생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 한마디 해주려다 말았잖아. 그러게 서방님은 가만히만 있더라고. 무슨 할 말이 있겠어. 암튼 우리 아들 고마워. 덕분에 엄마 아빠 속이 이렇게 뻥 뚫린다. 앞으로 더 성공할 테니까 지켜봐줘. 다음날 집. 어머,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지나가다가 들렀어. 준성이는? 잠깐 친구 만나러 나갔어요. 어제랑 오늘은 집에 내려온 거고 원래는 회사 근처 아파트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어쩐 일이세요? 어제 일이 영 맘에 걸려서 니들은 먹지도 않고 갔는데 식사값을 다 계산했더라고. 준성이도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할머니가 뭐라도 챙겨주고 싶어서 이렇게 왔지. 이거 한우갈비 세트인데 저녁에 준성이 먹여라. 니들도 같이 먹고. 나도 온 김에 같이 식사하고 갔으면 싶은데. 어쩌죠? 준성이가 소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서요. 그냥 도로 가져가세요. 뭐? 아니 그래도 애써 사온 건데 도로 가져가라니. 그리고 소고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취향이란 게 있잖아요. 선물 받는 사람도 선물 거절할 권리 정도는 있잖아요. 어차피 두고 가셔도 저흰 소고기보단 돼지고기 팔아 잘 안 먹어요. 비싸게 사왔을 텐데 어머니라도 많이 드세요. 아님 동선애한테 갖다 주시던가요. 그리고 저희가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요. 준성이가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해놨더라고요. 그래. 알았다. 그럼 나도 같이 가도 되겠니? 오랜만에 준성이 얘기도 듣고 싶어서. 그건 곤란하죠. 이미 3명으로 예약도 했고 준성이는 어머니랑 얘기하는 거 별로 안 반길 것 같은데요. 첫째야. 너나 준성이나 아범이나 나한테 이렇게 각박하게 구는 이유 나도 안다. 내가 대놓고 비교를 많이 하긴 했지. 나도 어제 한숨도 못 자고 반성 많이 했어. 내가 왜 그랬나 싶고 그러더라.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안 좋은 말해서 관계만 안 좋게 하고 말이야. 내가 다 잘못했다. 그동안 니들한테 못한 만큼 내가 앞으로 잘할 테니까 그만 마음 풀렴. 응? 글쎄요. 그 반성이란 게 우리 준성이가 성공해서 한 거 아닌가요? 그런 반성은 의미가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굳이 잘 지내려고 노력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앞으로 볼 일도 없을 텐데요. 저희는 저희끼리 잘 살게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잘 사셔요. 제가 이제 외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앞에 택시 정류장 있으니까 택시 타고 가세요. 아이 그래도 알았다. 오늘은 이만 가마. 다음에 다시 연락하마. 6개월 후. 그 뒤로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준성일 주라며 선물 보따리를 보냈어요. 준성이한테 들어보니까 준성이한테도 연락을 해서 친한 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준성이도 피곤해하고 저와 남편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선물을 모두 돌려보내고 되도록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고 못을 박았어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잘하겠다며 사정을 했지만 이미 늦었다고 하고 그 뒤에 오는 연락은 받지 않았어요. 한편 대기업에 들어간 조카 혜성이는
얼마 전에 회사를 관뒀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준석이처럼 사업가가 되겠다고 이것저것 배우고 있다고 하는데 동서가 그 모습을 보고 답답했는지 준성이한테 혜성이 좀 회사에 취직시켜주면 안 되겠냐고 연락을 했대요. 준성이는 경력도 얼마 없는 직원을 굳이 고용할 이유가 없다며 거절했고요. 그 뒤로는 동서네와도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할 관계가 아니라면 알아서 잘 살게 냅두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준성이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확장했고 얼마 전에는 저와 남편이 살 아파트까지 마련해줬어요. 이사를 마치고 나니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더라고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줘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